을축, 축, 한겨울의 을, 꽃입니다. 즉 인동초이죠. 자, 지장간을 보면 개, 신, 기가 있어요. 이 개, 신이 축중에 있으니 이것은 눈 혹은 고드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은, 이 식물은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쬐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의 토양, 얼음 땅에서 자라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삶이 고달플지 보입니다. 이 차가운 개에 덜덜 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을신충, 이 신이 계속 극을 하니까 이 또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을신충에 의해서 이 신이 자꾸 자극이 되니 을축, 일축뿐만 아니라 연주, 월주, 시주 다른 곳에도 이 을축이 있다라면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우리가 직전 강에서 봤던 갑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여전히 잘하는 지지 덕분에 현실이 어렵죠. 하지만은 갑자는 그걸 그냥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헤쳐나가요. 하지만 을축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개생을, 즉 개의 편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을축, 일주가 만나는 남자는 이 축의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축에 있는 개 상당히 춥죠. 즉 남자가 쌀쌀합니다. 그리고 신, 남자가 상당히 예민하죠.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남자를 상대한다라면 또 이 을일간의 여성은 그 남자로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을 비교해 보면 이 은간이 을이 좀 더 단단해요. 그러니까 갑은 기, 그리고 을은 질. 그러니까 갑으로는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지만 그 에너지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밀집하게 되면 질, 물질의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 갑 양간은 기, 그리고 을, 음간은 질 이기 때문에 이 질 형태로 갖고 있는 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단단하죠. 갑에 비해서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라는 편관이 이렇게 을신충으로 극을 할 때요. 각경충하고 을신충을 비교해 보면 을신충이 훨씬 더 아픕니다. 지금 을축과 비교해 보면은 갑신도 천간에 목이요, 그리고 지지에 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각경충이 있겠죠. 그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이제 양간끼리의 충이고 을축은 음간끼리의 충이기 때문에 을축이 갑신보다 훨씬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을류랑 또 비교를 해 보면은 공통점은 둘 다 을일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을류 같은 경우는 지지에 신 있고 을축도 지지에 신 있습니다. 그래서 을신충, 을신충 공통인데요. 이때도 을축이 을류보다 더 괴롭습니다. 지금 똑같이 을신충에다가 얘는 개까지, 개생, 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 거죠. 자, 을은 여리고 착합니다. 그런 와중에 을신충으로 신의 예민함까지 있어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지금 계속 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을축일주가 신사시까지 돼버리면은 일시지에서 사축합을 하게 되죠. 즉 금기운이 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에 있는 금에 이 시간에 있는 신이 통근까지 해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을신충이 바로 옆에서 또 천간에서 때리는 것도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 또한 상당히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사시로 힘들게 되면 여기가 아랫사람,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후배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아랫사람으로 힘들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아랫사람 힘들 바에는 차라리 내가 아랫사람을 가르치거나 그 아랫사람을 돌보는 걸로 쓰시는 게 좀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내가 만약에 힘들다 하다면 대표적인 게 난임, 임신이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유산이 된다든지 이 또한 자식으로 인해 또 고통을 겪는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축 같은 경우는 이 지지가 추워요. 그래서 어딘가에 정이 있으면 이 정을 상당히 간절하게 집중해서 씁니다. 저 을생정이 이루어지죠. 식신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실하게 활동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축일주가 남자다, 게다가 여기가 병이다, 그러면 이건 상관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관에 집중을 하는데 을축일주는 아무래도 맷집이 약하기 십상입니다. 맷집이 약한데 상관을 집중해서 쓰고 있다. 그야말로 개차반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 병을 그나마 안전하게 쓰려면 차라리 그냥 운동선수로 활발하게 병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을일간이 그러면 이렇게 약한데 그나마 여기서 버틸 수 있다라면 진월에 태어나면 맷집이 강해집니다. 뭐 월지가 아니라도 하다못해 시지에라도 진이 있으면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월지에 진이 있으면 맷집이 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지에 진이 있으면 이제 방어력이 뛰어나는 어떻게든 버티는 겁니다. 죽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묘에 통근을 했다. 이것도 왕지에 통근하니까 그래도 진에 통근할 때처럼 버틸까? 아니요. 진이 아닌 이상 을은 이 상태에서는 자살 충동도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절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봄과 여름. 자, 봄과 여름 안 그래도 이 밑에 지지가 추운데 봄, 여름에서 나한테 온기를 불어 넣어주죠. 그래서 좀 낫습니다. 뭐 가을이나 겨울에 비해서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목과 화가 있어서 내가 좀 숨통이 트였다. 좀 눈이 녹는 거죠. 한 2월달 입춘 들어갔을 때 햇빛이 쫙 비치면서 얼음도 녹고 시냇물 졸졸 흐르는 그런 상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만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묘하실상 연주, 월주, 일주 지나고 이제 50대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시주를 가게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 월주에 있는 목이나 화를 덜 쓰게 되겠죠. 50대에서는 이렇게 주로 쓸 테니까 일주와 시주를 주로 쓸 테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신 여기 을신충 하면서 깨지고 있는 이 신이 뭔가 손상이 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은 을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편관이니까 뭐 남자죠. 여자 일주라면 그래서 남자가 뭔가 남자가 약해진다라는 것은 뭐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무능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형태 어떤 형태가 될지는 이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약해진다는 것은 운명이고요. 어떻게 약해질래? 그건 이제 선택인 거죠. 그리고 건강상으로 봤을 때도 이 신은 흉선, 뭐 갑상선, 뭐 부신 이런 것들에 해당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약해지는 건 운명인데요. 이제 이 약해짐이 이제 병으로까지 악화가 될 거냐? 그냥 병으로는 악화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선택이 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하면은 병까지 되지는 않는 거죠. 자, 봄에 태어났다. 자, 봄에 태어났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맷집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이 목에 통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목이 묘월이다, 왕지다. 그래도 여전히 이 을신충에 의해서 남자로 인해서 괴로운 것은 여전합니다. 단 여기가 이제 진월이라면 진은 을계무해서 을이 가장 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진의 통근을 하면 그때는 이제 남편이 그래도 불편해요. 을신충으로.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그러니까 뭐 이혼은 하지 않고 뭐 주말 부부로 지낸다든지 뭐 그 정도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각오를 해야 될 것은 이제 이 신이 깨진다.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남편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내 건강에 있어서 흉성등이 약해지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름에 태어났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을생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춥기 때문에 더더욱 이 화에, 따뜻한 화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생화로 성실하고 또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또 연애, 또 결혼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실제 축에 해당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에 해당하는 상황이 운명이고요. 이제 이 축에 해당하는 남자를 내 남편으로 옆에 둘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독신으로 남편을 두지 않을 거냐 따라서 그건 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편을 내 옆에 두는 상황에서는 좀 더 추울 테니까 그때는 이 화에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연애나 결혼을 하면 이 화를 더 잘 쓰게 될 겁니다. 자, 여름에서 4월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지금 또 봐야 될 게 월일지에서 사축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금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월지, 뭐 직장, 그리고 뭐 부모, 그리고 남편, 남자로 인해서 이제 금극목에 의해서 힘들어지는 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월이다. 미월이면은 뭐 여기 통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맷집 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더우니까 상대적으로 이제는 그 전에는 이렇게 다른 월일 때는 덥지 않을 때는 이 축이 걸리적거렸는데 이번엔 이 축이 너무 소중하죠. 너무 더우니까 조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추워 있는 추운 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남자한테 내가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데이트 비용을 내가 다 전액 부담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개신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생을 하면서 남자로 고뇌하는 형태. 그리고 지금 을 입장에서는 이 기가 편재, 재성,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라는 돈이 개랑 기계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돈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로 고뇌하고 또 기계충으로 해서 돈이 깨진다. 저 데이터 비용을 내가 다 전액 부담한다. 이런 형태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을과 겨울에 태어났다. 자, 가을, 겨울, 안 그래도 축이 추운데요. 금과 수까지 더해지면 더 춥겠죠. 이때는 뭐 방법은 운으로 화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따뜻하게 눈을 녹여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사주 어딘가에 화가 있으면 그걸 집중해서 쓸 거고요. 없으면 화가 들어왔을 때 간절하게 쓸 겁니다. 그 전까지는 화가 없을 때는 외로움, 척박함, 정서적 위험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수가 가득해지죠. 이 축에도 개가 있고 금은 금생수를 할 거고 또 수가 그 자체로 수를 더 배가시킬 거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강한 수를 내가 맑게 만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수가 탁했을 때는 아까 같은 어떤 정서적인 위험으로 발현되겠지만 수가 맑으면은 이걸 철학, 예술 등으로 써서 어떤 구도자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구도자가 될지 아니면은 우울증 환자가 될지는 그건 선택입니다. 자, 다음 가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을에 태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했던 외로움, 척박함, 그런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막히는, 가만히 있는 형태가 되다가 만약에 시주의 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묘화실상 나이 먹고 하다가 드디어 50대에는 이 을생화를 이용해서 자신의 꿈을 확 펼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형태에 있을 때는 삶을 그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나가서 50대에 나의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꿈들을 다 펼쳐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대 남들이 은퇴를 할 때 나는 그때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겨울입니다. 겨울에 태어났다. 자, 여기서는 그냥 아픕니다. 지금 수에 을이 푹 젖어버립니다. 그냥 썩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지에 화가 있다. 그래서 나는 화에 집중할래.
그리고 또 화운이 들어왔다 화를 간절히 쓸래 하더라도 이 화를 좀 잘 쓰기 힘듭니다. 워낙 수가 강해가지고 이 수가 화를 꺼트려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가 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로 쓰냐면은 뭐 화가 들어와도 꾹꾹 참죠. 수로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퍽 터지면은 뭐 싫어. 그냥 아니면 그냥 말도 못하고 울고 있는 그 정도로 뭐 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가 가득한 상황에서는 꼭 예술이나 철학, 요가, 명상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을축일주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끝. 자바사주 바이.